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평화로, 원동교차로 남쪽, 제주시내 진행방향, 대로변에 위치한다. 다른 건 몰라도 평화로에 바로 접해 있는 땅은 좀처럼 잘 나오지 않는다. 물론 금액이 중요하겠고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하다. 지목 및 면적. 우리 땅의 지목은 임야, 면적은 2628제곱미터, 6240평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졸라 크다. 어떻게 하면 우리 땅을 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졸라 큰 면적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고 결론을 내렸다. 아무리 큰 땅이라도 그 어떤 땅이라도 한 개의 필지에서 개발행위 할 수 있는 면적은 모두 정해져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용도 지역에 따라 개발행위 할 수 있는 면적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 땅도 마찬가지다. 6,000평이 넘는 땅을 한 사람이 가져간다 해도 한꺼번에 개발행위는 하지 못한다. 토지를 분할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별로 허가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결국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 그럴 바엔 면적을 줄이면 총 금액이 낮춰져 부담이 없어질 것이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만큼만 판매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란 생각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약 1000평씩 6개 필지로 쪼개 판매를 한다. 가격 정보. 면적을 줄여 부담을 줄였더니 빨리빨리 정리해서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앞서게 되었다. 이미 그렇게 마음을 굳히니 깔끔하고 신속한 판단을 파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 얼마 전까지 분명 평당 80만원이었다. 에이 빨리 내려. 빨리 훌훌 털자. 지금부터 우리 땅 6개 분할 필지의 금매 처분가를 공개한다. 1번 3093제곱미터 936평 6억 840만원 평당 65만원 꼴이다. 2번 3988제곱미터 1206평 7억 8390만원 평당 65만원이고 3번 3582제곱미터 1084평은 7억 460만원 이것도 평당 65만원이다. 4번 3221제곱미터 974평은 6억 3310만원 또한 평당 65만원 5번 3227제곱미터 976평은 6억 3440만원이다. 이것 또한 평당 60만원 6번 3093제곱미터 936평은 6억 9160만원 평당 65만원 꼴이다. 이번에도 자신한다. 애월읍 간내에 있는 평화로에 접해 있는 땅 1000평이 평당 65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던가?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이걸 못 갖고 가면 바보다. 물론 아무나 가져가라는 말은 아니다.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라. 용도 지역 및 지구 그리고 구역. 우리 땅의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다. 건폐율 20%, 용적률 60%, 3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생산 관리 지역에서 개발행위 면적이 7,500제곱미터, 약 2,200평을 넘으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약 1000평씩 분할 매매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기인한 것. 굳이 2-3,000평씩 잘라봤자 필요가 없다. 괜히 부담만 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대략 1000평씩이 딱 좋은 것.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그리고 구역. 그리 가깝지 않은 곳에 전파관리소가 있다. 이름도 그렇게 어렵다. 무선 방위 측정 장치 보호 구역이란다. 경관보존지구와 지하수 자원보존지구는 모두 3등급과 4등급에 해당해 문제가 없고 생태계보존지구는 4-1등급과 4-2등급에 해당한다. 4-1등급은 해당 면적의 50%만 전용이 가능하고 4-2등급 이상부터는 전체 면적을 전용할 수 있다. 굳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50%만 전용이 가능한 4-1등급은 여기 쬐끔 들어간다. 저 정도면 티도 안 난다. 40m 대로인 평화로. 당연히 건축허가 전에 먼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하수 자원을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구역이란다. 이건 그냥 스쳐가도 된다. 가자. 접한 도로. 접해 있는 도로는 40m 너비의 평화로에 접해 있다. 우린 아싸라지 않고 어중간하면 싫다. 도로에 물려있는 면의 길이도 시원시원하게
약 217m나 되신다. 대략 1000평씩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모두 최소 약 30m가량은 도로에 물려있게 된다. 분할된 땅을 구입하더라도 접한 도로면은 졸라 넓다는 얘기. 한 가지만 상식으로 알고 가자. 평화로에 접해있는 토지의 대부분은 평화로에서 바로 진입이 불가하다. 측면에 마련된 별도의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나만 혹은 우리만 사용하는 도로가 될 것이니 사실 이게 더 좋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여부. 이면은 농지가 필요하지 않다. 제주도민이 아니어도 되니 전입신고도 필요 없다. 외국인도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참 뭐해먹기 좋은 데다. 농지만 아니면 큰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잖아. 중국처럼 국가 소유의 한 100년 임대. 아휴 야 어지럽. 추천 용도. 해발고도 300m 이상에선 현재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안 된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얘기를 한 바가 있다. 지금 현재까지도 마찬가지. 10월경에 조례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이 제한 조치는 완화가 될 것이라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얘기를 하였다. 조례법이 개정되면 갑자기 없던 공공하수도가 생길 일은 1도 없을 것이고 자체정화조를 바닥에 묶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턴 조례법 개정후를 기준으로 두고 추천 용도를 풀어본다. 대략 1000평씩 잘라질 것이니 할 수 있는 행위 안에서 뭐를 못하겠는가. 당연히 주택의 허가는 가능하고 일종 근생도 300제곱미터 약 90평 이하면 가능하다. 주택 하나 짓고 1층엔 일종 근생을 살짝 섞어도 된다는 것. 차가 쌩쌩 달려와도 오히려 차 소리는 1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들판과도 같다. 주택가 일종 근생 꽤 괜찮을 듯 하다. 1차 산업용 창고, 즉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용 창고를 말하는 건데 사실 1차 산업용 창고는 조례법 개정이 안 돼도 지금 당장이라도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당장이라도 이런 창고를 지을 부지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거품을 싹 빼고 면적을 줄여 부담도 줄였다. 빨리 와서 가져가라. 관광버스, 그냥 버스, 렌터카 등을 담아 놓는 차고지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리미로 문대 놓은 것처럼 토목공사도 필요가 없다. 당장이라도 막 갖다 대자. 차고지 관련 시설물은 평화로에서 바로 진입하지 않고 별도의 전용 도로가 갖춰져 있어 더 좋다는 생각이 짙게 든다.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유자 시설도 굳이 꽤 좋아 보인다. 이 정도 교통망과 도로망 그리고 가시성까지 노유자 시설도 꽤 괜찮다. 이런 시설물 또한 별도의 전용 도로가 있어 더 좋다는 생각이 짙게 든다. 난 은행에 잔고가 참 많다. 죽을 때까지 놀아도 된다. 난 금융유관이 내 금고와도 같다. 그곳의 돈은 다 내 거다.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에겐 우리 땅이 진정한 투자용 부지로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언노운 계약금 이체 준비해서 만나자. 이쁘게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생긴 것 가지고는 딴지 걸 게 없다. 그냥 도로에 졸라 잘 물려있는 정사각형. 드넓은 초원의 원초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가장 제주도를 닮아 있다. 가자, 진짜 제주도를 느끼러. 제주도 평화로 가장 원초적인 제주를 만난다. 애월은 상가리. 바닷속에서 화산이 분출하고 용암이 흐른 후 굳어져 땅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곳은 태초의 가장 원초적인 제주도를 정확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 생각해도 된다. 끝도 없이 펼쳐진 초지의 들녘을 바라보고 있으면 비로소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진짜 제주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분은 좋고 좋더라. 대정읍 방향 제주 경마장을 지나 원동 교차로. 이곳은 해발고도 430m. 예전엔 사람 살 곳이 아니라 여겼던 곳.
농사가 졸라 안 돼서 촐밭으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어 소나말의 먹이인 목초를 주로 키우던 곳이었다. 농업활동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던 해발고도 300m 이하에는 소나무와 삼나무 등이 분포하는 인공림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공격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해발고도 400m 이상은 난데름지대로 천연림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초지와 들판이 들녘을 이루어 널브러져 많은 것이다. 저 아래 것들은 인공적인 거, 우리 위 것들은 자연적인 거. 먹고 살 게 많아진 요즘 당신은 어디가 더 좋겠는가? 저 아래 것들인가? 여기 위 것들인가? 태초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공격적이지 못한 농업활동과 해발고도와 관련이 깊다. 해발고도 300m 이상은 공격적인 농업활동이 힘들어 나무를 베고 농지를 만들어 가꿀 수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마을 부락도 공격적인 농업활동이 가능했던 300m 이하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상의 고도에선 자연스럽게 개발과 개간이 더디었기에 원형 보존이 가능했을 것이다. 분명하게 시대 상황은 달라졌고 생각의 틀도 변했다. 원초적인 것들을 품고 있는 곳이 대세. 이렇게 도로망 좋고 가시성 좋은 곳이 대세.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만 남았다. 바로 해발고도 300m 이상일 경우 무조건 의무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미 현재의 조례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제주시내 동지역은 무조건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읍면지역은 마을이 아니면 오폐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오폐수 시설이 없어도 바닥에 정화조를 묻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근데 그마저도 이젠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조례법이 개정이 된 것이었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90평 미만 단독주택과 일종은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크거나 토지의 면적이 커 여러 채를 한꺼번에 지어야 할 경우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았다. 안 준다는 거야. 그리고 확실한 기준선이 생긴 것이 바로 고도 300m 미만과 그 이상의 구분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해발고도 300m 이상에 있는 땅들은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안 되면 자체 정화조로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내가 건축업자라고 가정을 해보자. 공공하수도가 없는 곳에 3,000평 땅을 샀어. 거기에 90평 미만 단독주택과 일종근생밖에는 안 된단다. 어떻게 할 거야? 3,000평에 한 채만 지을 건가? 나머지 2,900평은 그냥 놀려? 아니면 농사져? 촌에 빌라 짓고 아파트 지으면 안 되나? 촌에 사는 사람은 90평보다 넓은 새 집에 살면 잘못되나? 촌의 인구는 유입해야 한다고 하고 법으론 개발을 막아놓고, 결국엔 읍면지역의 건축 경기가 잘못됐고 제주시내 동지역만 계속 건축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지역적 형평성의 논란이다. 결국엔 니치맨이 보기엔 2017년 3월부터 시행된 도시계획 조례는 동지역의 땅값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시내 땅값은 지금도 여전히 졸라 비싸다 진짜. 말 많고 탈 많았던 지금의 조례법이 시행되고 과연 어떻게 되었나 한번 들어볼까? 제주도에선 대빵이 일방적으로 시키니까 부서별 의견은 수렴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제끼고 조례법을 개정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이제 하수과에서 난리지. 요만큼 받던 거를 갑자기 졸라 많이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예산은 주지 않아서 시설 확장은 꿈도 못 꾸고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돼 있는데 오폐수는 졸라 밀려 들어오고 잘못되는 거지. 혹시 이러다 터지는 거 아니야? 결국에 열받은 상하수도 본부에서 사건을 터뜨리는 공문을 하나 보낸다.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 등 이건 결국 촌에 있는 땅이라는 거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연결 의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축을 해도
쉽게 말해 기존의 자체 정화조로 허가를 받던 곳에서 신축을 해도 연결을 안 해준다는 것이었다. 행정이 따로 노르셨다. 도에서는 무조건 연결하라고 조례법을 지정했는데 정작 처리부서인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연결을 안 해준다는 것이었다. 빡친 거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대빵 눈치 봐야 되니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각 부서는 각자 따로 노르시고 이젠 대빵도 바뀌었으니 좀 친해져라. 근데 쟤네들은 지금도 싸운다. 해법을 마련해야 할 판에 부서 간 엇박자는 지금도 열심히 보여주고 계신다. 무조건 대빵이 있는 데서 잘못한 게 맞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의무 연결 지역이 아니면 분명하게 자체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티가 확 나는 족적은 남기셔야겠고 그럼 어떡해? 족적을 남기셨는지 어쨌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미 대빵이 떠난 지금 현재도 제주도는 모든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돌았지. 미친 거지. 이쯤 되면 왜 조례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이해가 좀 될 것이다. 그치? 그동안 문제가 심각했다. 사유재산권 침해한다, 시내가 아니면 죽으라는 거냐. 분명 형평성에도 문제가 컸다. 결국 국토부까지 민원이 들어갔고 국무조정실이라는 곳에서 제주도에 연락해. 야, 바꿔라. 너는 왜 자꾸 튀냐. 상위법이 있는데 안 따를 거야? 말 좀 들어라. 라고 주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근데 쟤네들은 아직도 싸운댄다. 위에서 해법 마련하라고 했으면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써야 할 텐데 부서 간 엇박자만 보여주고 계시니 큰일이다. 어쨌든 올해 10월 중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란다. 개인 오수 처리 시설 확대 허용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방침이고 동지역은 기존대로 제한, 읍면 지역은 균형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완화한다고 한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지. 그렇지 않은 법도 악법이지만 악법은 악법이잖아. 그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전 대빵이 족적 남기신 거는 전면 뒤집힐 것이라고 예상은 이미 된다. 문제는 우리 땅이 위치한 해발고도 300m 이상인데 어떻게 바뀔까? 전면 뒤집어주면 땡큐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바램이고 가장 안 좋은 방향을 예상해야 니치면 욕 안 할 거잖아. 그지? 그동안 아예 건축행위를 못했던 해발고도 300m 이상도 분명 풀리는 건 맞을 거고 9세대 미만까지는 자체 정화조로 허가를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본다. 사실 이렇게 바뀌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거냐. 근데 그렇게 되면 큰 땅은 어떻게 해야 되지? 9세대 미만만 지을 수는 없잖아. 사실 농수산물 창고만 지을 거면 굳이 큰 관계가 없겠지만 꼭 그 용도로만 우리 땅이 한정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우리 땅의 주인분과 고민해 내놓은 카드가 바로 약 1000평씩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하자는 것이었다. 6000평짜리 땅 사서 9채만 지으면 답이 없으니까 1000평에 9채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성도 나올 것이니까.